안녕하세요. 사장만세 진행자 닥터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익소각을 통해서 10년 동안 세금 없이 법인돈 12억 원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주식 소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주식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이것을 소각하는 것을 주식 소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주식 소각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자 소각이 있고요. 이 감자 소각은 자본 감소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소각을 말합니다. 즉 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자는 이제 자본금이 감소가 됩니다. 감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또 필요하고요. 또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채권자 보호 절차는 이제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죠. 신문에 공고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려면 정관상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자, 감자 소각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또 이익 소각이 있습니다. 자, 이익 소각은 정관 규정에 따라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소각을 말합니다. 이 이익 소각은 자본금 감소가 없고요. 그리고 정관 규정에 따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익 소각은 이사의 결의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이익 소각은 또한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고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주식 소각 개념 말씀드렸고, 주식 소각에는 자, 감자 소각과 이익 소각 두 가지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익 소각을 하려면 자기 주식 취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자기 주식 취득은 목적에 따른 세금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을 하죠. 그런데 이 매입을 할 때 일시 보유 목적이냐 아니면 소각 목적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일시 보유 목적이라고 하면 세법에서는 양도로 모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대가에서 취득 대가를 뺀 금액에 대해서 20%를 부과를 하죠. 물론 이제 지방소득세를 빼고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또 10% 추가적으로 더 부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각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배당으로 모아서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느냐? 소각 대가에서 취득 대가를 뺀 금액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현행 이제 기본세율은 6%에서 45%가 되죠. 배당소득세는 또 어떤 분들은 15.4%만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천세고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렇게 기본세율에 따라서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른 세금은 일시 보유 목적이면 이제 양도세로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각 목적이면 배당으로 모아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익 소각을 통해서 이렇게 절세를 할 수 있느냐, 그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대표가 이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시가 평가를 해서 증여를 하게 되겠죠. 배우자는 대표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고요.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후 1년 정도 경과를 시키게 되고요. 왜 1년 이상 경과가 돼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1년이 경과한 후에 이제 법인에서는 그 증여를 받았던 배우자로부터 소각 목적의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소각 목적의 자사주 취득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에 곧바로 소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익 소각이라고 하죠. 자,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그 이익 소각에 대한 대가가 이제 법인에서 이제 배우자한테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익 소각을 통한 이제 절세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리면, 대표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시가로 6억 원을 증여를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는 이 주식을 증여를 받고 만 1년 이상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법인은 이 배우자로부터 이 주식을 소각 목적의 자사주로 취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법인은 이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은 이 자사주에 대한 소각 대가를 해당 배우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소각 대가가 증여를 받았던 그 대가보다 크면 이제 배당 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이 소각 대가보다도 증여 대가가 크면 의제 배당액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당 소득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없이 자 이익 소각을 하게 되려면 증여할 당시에 주당 가격을 잘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각할 때 또 주당 가격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소각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세금 없이 법인돈 12억 원을 가져오는 방법, 오늘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12억 원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제 방금 말했던 행위를 10년 후에 다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억 원을 처음에 가져올 때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10년 후에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면 또 6억 원을 가져오게 돼서 12억 원을 세금 없이 또 처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이 좋게 처음부터 부부가 다 이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6억 원을 소각을 하고 또 일정 기간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반대로 상호간에 이익 소각을 해서 10년이 아닌 더 빠른 기간 내에 12억 원을 세금 없이 잉여금 처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증여를 받고 해당 주식을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최근 그 일부 과세 관청에서는 이제 모든 이제 과세 관청이 아니고요. 일부입니다. 일부 과세 관청에서는 자 배우자가 대표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1년이 경과된 후가 아닌 즉시 소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세 회피로 보고 이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일부 과세 관청에서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을 해서 법인이 대표로부터 직접 주식을 취득한 후에 즉시 소각한 경우에는 이제 배당 소득으로 보고 이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여 후 즉시 소각하는 것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만약에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소각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대표, 즉 법인이 대표로부터 직접 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한 걸로 봐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세법에 명문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경과 후에 소각을 하게 되면 아주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2022년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주당 가격을 잘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일단은 증여를 해 놓는 게 절세를 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익 소각을 이제 좀 더 완벽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1년 이상 기다리는 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진행해야 될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행위들은 이제 실질 과세 원칙을 절대로 적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거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법인돈 12억 원을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 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